이곳은 시와 MTV 반달섬에 건설 중인 힐스테이트 라구닌 테라스 1차 현장입니다. 최고 49층 8개 동에 2,500여 실의 생숙과 140여 실의 단지 내 상업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단지입니다. 2021년 초 분양을 시작했고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 분양 시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곳입니다. 관광지로 개발 중인 반달섬에 생활형 숙박시설 수천 실을 건설하는 문제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교통 여건과 입지 조건, 높은 분양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될 실거주 규제 예고 발표 이후 분양을 시작해 큰 관심이 쏠렸던 사업장이었습니다.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를 받고 판다면 손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입주 시점에서는 변경되는 규제에 맞춰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몇 개월 내에 완판을 이뤄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1차 완판에 힘입어 2022년 4월 1191실의 라구닌 테라스 2차 분양도 시작하게 됩니다. 반달섬은 해양 레저 복합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으나 해양 레저 시설은 현재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작은 인공섬에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이 9,000실을 넘어 1만 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양상가 또한 수백 실에 달합니다. 생숙은 원룸 투룸 형식의 호텔 구조 수익형 상품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으나 지난 정부의 청약, 대출 등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개발해 30-40평 이상대의 아파트 구조로 대형 단지형 상품들을 분양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반달섬의 라구닌 테라스와 서울에서는 마곡 르웨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2021년 당시 정부의 생숙 규제 예고 이후 분양을 했음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분양 완판 흥행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규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자 계약 포기자와 마이너스 피가 붙어 급매로 나오는 매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인기가 시들해져 시세 하락과 잔금 대출 문제, 그리고 입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숙단지에서 용도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라구닌 테라스 수분양자들은 계약자 100%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사의 협조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2023년 12월 안산시는 최종 불허 판정을 내립니다. 안산시는 국토부의 용도 변경 검토 기간 이전에 변경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과 수분양자 동의율 100%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조례 완화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시행사와 시공사, 안산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협의점은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들은 모여서 안산시청에 용도 변경과 준주택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일부 분양 대행사 등에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으며 위탁업체 계약을 통해 장기 숙박 형식의 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분양 당시 분양 홍보 담당자와 주고받은 안내 메시지 등을 예로 들며 상담 시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혼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시 개방형과 폐쇄형을 선택해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분양대행사의 입장은 분양계약서에 주거가 불가능하며 숙박만 가능한 비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 당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사안이었으므로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문제로 천안 아산역 포레나 생숙의 경우 수분양자 20여 명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값 상승 시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생숙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생활숙박시설이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인데도 주택규제에서 벗어나 투자특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했으며 국토부 장관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숙의 주거 불가를 표명합니다. 또한 2023년 9월 국토부는 주거 불가를 재표명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4년 말로 유예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일부 허위 기망 등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는 민형사상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분양계약서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명시되어 있고
2021년 12월 이전 완공된 96,000실의 생숙 중 숙박업 미신고 객실은 49,000실이며 1인 1객실 소유가 19,000객실이고 1인 2객실 이상 소유가 3만 객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실수요자로 보지 않고 투자 목적의 소유자로 추정하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쉬운 생숙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람들이 몰렸지만 정부의 규제와 부동산 침체기로 인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예견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생숙 청약 광풍이 불자 아무런 대책이 없는 뒷북 규제로 또 하나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수분양자의 잔금 납부 어려움과 PF 대출 중단 등으로 이어져 주택 및 건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실거주 목적이든 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이든 아파트가 아닌 숙박시설 분양에 사람들이 몰려 규제 사각지대에 변종 상품으로 둔갑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한몫을 담당한 만큼 늦은 감은 있지만 규제는 했었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2021년 시행령 개정 이전에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아 실제 입주해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소급 적용해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숙 규제를 풀 경우 숙박업으로 정상 운영 중인 소유자와의 형평성과 다른 건축물의 준주택 편입 요구 문제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분양자와 시행사 그리고 용도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위탁업체나 협동조합 형식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거를 신고당하는 일들이 생겨나 생숙 거주자와 주변 주택 거주자 그리고 지자체와의 갈등 또한 불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자체와 국토부에 조례 완화 등 용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준주택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행사, 시공사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달섬에 라군인 테라스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안산시에 대해 이덤과 관련 소송과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누구의 잘못이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앞으로도 논란과 갈등이 지속될 듯 합니다.